네, 다양하고 맛있는 마을의 소식을 전하는 도시락TV 시즌2.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락TV 시즌2의 진행을 맡은 정연혜입니다. 네, 요즘 도봉구 곳곳에서 꽃들이 한창인데요. 코로나로 우울해진 마음을 봄꽃과 함께 산뜻하게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시락TV 시즌2에서는 도봉구 다양한 인물들을 조명하고 또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센터 유튜브 채널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도시락TV 관심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즌2의 첫 번째 주인공을 모셨는데요.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전설의 그룹 신하위 다들 기억하시죠? 네, 오늘 모셔볼 분은 신하위의 천재 기타리스트이자 현재 바른음원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신 신대철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예. 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동안 근황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황을 소개해 주세요.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음악 활동을 좀 뜸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바른음원 협동조합이라는 이제 음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활동 중이고요. 음원 유통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사장님 말씀 중에 바른음원 협동조합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른음원 협동조합은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셨을까요? 이 뭐 사연이 굉장히 긴데요.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저 이제 음악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의 이제 매체의 변화, 이제 예전 처음에 제가 데뷔할 때만 해도 이제 LP가 주 매체였거든요. LP하고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음반으로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제가 처음에 데뷔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CD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CD로 바뀌고, 또 이제 CD 매체로 변한 그 시장에서도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IMF 사태가 터지고,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MP3가 유행하기 시작했죠. 이제 매체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뭔가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조금 이제 좀 뭐랄까 좀 저희가 잘 모르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뭐 어쩌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창작자들한테 오히려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리한 구조의 어떤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네. 특히 이제 그 모바일로 이제 음악을 이제 많은 분들이 듣기 시작하잖아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뭐랄까 분배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거는. 그래서 좀 이거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뭐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예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전혀 이제 이 창작자들을 위한 어떤 창작자들을 배려한 이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오로지 그냥 그 통신회사 자본가들의 어떤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뭔가 이거는 좀 시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제 뭐 법과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고 또 사람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이제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좀 알게 됐죠.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한 2013년인가요? 4년인가요? 14년 정도에 제가 이제 그 장문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굉장히 큰 반향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자신감을 얻었죠. 그래서 뭔가 이거는 좀 우리가 뭐 완전히 판을 바꾸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에게 인식의 변화 또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뭐랄까 목소리도 커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역시 사람이 모여서 뭔가 큰일을 하려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특이하게도 이제 음원 유통을 하면서 이제 보통 뭐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소비자 협동조합 있잖아요. 근데 저희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 그러니까 창작자 같이 있죠. 결국 이제 음악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존재해야지 결국 존재하는 거니까 소비자들의 인식도 중요하다, 참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어떤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바른음원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 중에 좀 그 음악 산업에 대한 불합리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구체적인 저는 이제 음악인은 아니어서 느끼시기에 구체적인 피해 뭐 상황이나 어려움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이제 온라인 사업자 혹은 이제 보통 뭐 최근에 이제 많은 플랫폼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처음 그 뭐랄까 좀 구체적인 어떤 그 모습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음악 산업이에요. 음악 산업이 MP3로 넘어가면서 또 우리는 통신망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트리밍이란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긴 한데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 사용자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하나의 미끼 상품 같이 음악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나면 좋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신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많이 남게끔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제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수수료가 50%였어요. 처음에. 네. 얼마 전까지 40%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좀 투쟁하고 좀 알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겨우 5% 이제 줄어가지고 35%까지 저희가 양보를 받았는데 네. 35%라는 것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디지털 가판대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물건을 진열하기 위해서 백화점이라든지 뭐 어떤 마트에 가면은 이제 물건이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존재하는 거죠. 이제 음악이라는 건 사실 이제 지금 MP3로 유통되고 있는 음악들이 사실 디지털 파일이잖아요. 그렇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물건을 쌓아둘 필요도 없는 거죠. 네네. 어떤 큰 창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걸 날리기 위해서 운송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플랫폼에다가 디지털 가판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물건을 팔게 한 건데 네. 수수료가 무려 40%대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 첫 번째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엄청난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신곡을 만들어서 이제 발매를 했는데 발매하자마자 최대 75%까지 할인해서 판매가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오늘 신상품인데 그렇죠. 어떻게 내 허락도 안 받고 75%까지 할인해서 팔 수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냥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을 듣기만 하지 그 그렇죠. 음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들을 수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착취 구조로 돼 있다라는 그렇네요. 거를 네네. 저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부분부터 고쳐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쭉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인율을 낮추자. 할인율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최대 75%까지 할인이 되던 거를 이제 좀 점차적으로 이제 그 줄여 나가고 그리고 없어지는 쪽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수료율도 40%에서 이제 35%로 줄어들었고, 네. 저 나름대로 굉장히 큰일 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그 음악 산업에서 또 음악 활동 하실 때에 큰 이제 대선배가 되신 거잖아요. 그런 고민을 앞서게 활동했던 사람으로 안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페이스북에 그 장문의 길을 남기셨다고 하셨고 그게 또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셨는데 아마 시작은 좀 어려웠지만 지금 이제 점차 계속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네요. 아 근데 저도 사실 음악만 들었지 어떤 과정으로 유통되는지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어서 좀 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바른음악 협동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로 좀 정리되어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거는 음원 유통이에요. 네. 유통인데 유통이라 그러면 되게 이제 잘 좀 헷갈려 하세요. 보통 우리가 멜론이라든지 뭐 진이라든지 이런 음악 플랫폼들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 플랫폼들은 이제 마지막에 소비자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매체고요. 그 전 단계가 있어요. 또 전 단계인데 굉장히 많은 유통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획사나 뮤지션에게 이제 음원, 네. 디지털 파일을 받아서 네. 그거를 그 기존 6대 플랫폼이 있는데 6개 플랫폼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고 다시 그 판매 수익을 받아서 정산해주는 업무라죠.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세 단계 정도 있어요. 근데 네. 다 말씀드리면 한 2시간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복잡하기도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통 과정이 있고 네. 그 유통될 때마다 수수료가 항상 붙어요. 그래서 네. 네,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대 플랫폼사들, 뭐 멜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게 대항해서 우리 자체적인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구축해 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 네. 이제 그런 좀 한때 좀 자괴감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전 단계 이제 유통 과정에서 네. 이제 우리가 최종 플랫폼은 못 만들지만은 그 유통 과정에서 조금 공정성을 좀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유통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유통은 이제 저희도 수수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의 유통사에 비해서 최대 60% 할인, 저렴한. 네네. 네, 60%가 아니라 60% 저렴한 네네. 수수료. 그러니까 보통 50%에서 60% 정도 저렴한 수수료만 저희가 가져가 있고, 그래서 수수료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저희 상당히 힘들죠. 네.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거는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협동조합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협동조합이 해야 될 일이라고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다양한 조직 형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주식회사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형태가 되게 많은데 어떠한 이유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최대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네.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익을 환원하자. 그리고 공정하게 나누자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네.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면은 최대한 많이 좀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하고는 이제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사단법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이제 우리 이제 뭐라 그러죠? 우리 인격체들이 네. 다 사람과 사람이 모인 어떤 그런 단체니까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최대한 공정한 배분, 공정한 분배 어떤 그런 취지를 살려 나가자라고 했던 거죠. 네.
음악 산업의 불균형을 이제 고민해서 나온 결과로 이제 협동조합 방식을 이제 차용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7년째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네. 네. 그 혹시 7년의 과정 안에서 혹시 어려움이나 어떤 사연, 뭐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어려운 말도 못하죠, 정말. 지금 가장 어려우신. 대부분 다 이렇게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저희가 보통 협동조합들은 이제 회비를 받잖아요. 네. 저희는 회비를 안 받아요. 처음에 이제 출자금만 받고 네. 이제 조합원으로 이제 가입할 때 최초 이제 출자금만 받고 매달 그런 회비 같은 건 받지 않거든요. 받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주로 유통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뮤지션들이 저희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은 그분들의 이제 음원을 저희가 이제 유통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무명 또 언더 뭐 등등이라고 이제 하는 이제 이렇게 좀 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매달 10,000원 언더이신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네. 분들은. 그분들에게 매달 정산비 10,000원을 못 드리는데 10,000원 회비를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회비는 받지 않고 최대한 공정에 돌려드린다. 이거 이제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어려움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뭐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이제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저희 이제 인건비 부분을 이제 충당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조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짧은 대화지만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좀 느낌이 있고요.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셨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또 말씀 중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바른문 협동조합의 활동 중에 핵심적으로 가장 큰 성과, 물론 앞에서 좀 이야기 중에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자랑, 성과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처음에 다 말씀을 일단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이제 많은 이제 음악을 들으시는 소비자분들에게 소비자분들도 그 공정하지 못한 방식의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손해 보고 계신다라는 거를 저희가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뮤지션들 입장에서는 뮤지션들이 잘 이런 부분에 좀 무감각해요. 잘 모르세요. 잘 모르고 뭔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고 그런가 보다. 뭐 그리고 또 알려고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일단 알려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하고 있었다 여태까지. 그런 뭐 그래서 이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할인율의 폐지라든지 할인율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게끔 문체부를 많이 압박을 했죠 저희가. 문체부 많이 압박했고 또 이제 또 정치인들도 만나서 뭔가 좀 이 저작권법을 개정해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런 활동도 쭉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플랫폼 회사들도 좀 자신들도 어느 정도 양보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잡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끝난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음악 산업에 대한 어떤 전 국민적으로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한 뭐 정치인들이나 뭐 중앙 부처라든지 이런 곳을 찾아가서 또 의견을 제기해 주시고 또 음악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이제 할인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적용시켜서 그런 또 이제 불합리한 경우들을 좀 잡아가신 것 같아요. 되게 큰 일을 중요한 일을 또 해내셨고 하고 계시네요.
네, 혹시 네. 저도 그냥 음악을 듣는 사람이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바른 음원 협동조합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그 거대한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는 거랑 비슷한 거라서요. 이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고 또 아무튼 그래도 이 소비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월 경액제를 지불을 하잖아요, 돈을. 네네. 지불을 하는데 지불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들으세요? 거의 못 들을 때가 그쵸? 많죠. 네네. 그런데 왜 지불을 하죠?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듣고 싶을 때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바로 그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00원어치를 지불을 했는데 네. 실제 들은 건 1,000원, 2,000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네네. 그럼 그 다음 달에 제가 2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건 누가 가질까요? 나머지. 그거까지 생각 못 해봤는데 갑자기 띵해지는데요. 아니 왜 그렇게 네. 소비자들도 손해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명확히 이제 네. 제가 손해 보고 있다는 걸 이제 네. 알겠네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도 손해 보지 않는 어떤 그런 지금 소비자 방식 네.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제 알고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압박을 해야죠. 목소리가 커지면은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뭔가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어떤 그런 소비자들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 시민, 일반 사람으로서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이런 불합리함을 또 오늘 알게 됐고 이런 것들을 또 주변에 좀 알려서 이렇게 일반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행동해야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좀 알려주시거나, 네,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앞장서시는데 좀 더 힘을 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다양한 활동을 앞서 소개시켜 주시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성북에서 또 활동을 하셨고 도봉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 지역과 도봉 지역과 연계해서 하고 계시는 활동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협동조합은 이제 성북구에서 이제 처음 설립을 했었고요. 네. 이제 그쪽에 사무실이 있다가 이제 이쪽 도봉구 창동역 앞에 그 플랫폼 61이라고 이제 있죠. 그리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저희 주소지도 이제 도봉구로 바꾸고 이제 이사를 왔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플랫폼 창동 61은 이제 창동 음악 도시를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일종의 마중물 사업을 만든 건데, 처음 기획 단계에서 저도 같이 좀 참여를 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거기 이제 공연장, 스튜디오, 또 이 뮤지션들 작업 공간 등등 이제 그런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자라고 이제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제 창동에 이제 아레나 한 2만 석 들어가는 이제 아레나 공연장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이제 창동 특히 이제 강북 지역도 특히 이제 그 강북 사구라고 하는 이쪽에 그 문화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아레나 공연장을 이쪽에다 짓는다고 하니까 반대가 많았어요. 왜 홍대도 있고 저쪽에 강남에도 있고 좋은 데 많은데 왜 여기다 짓느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기다 하자라고 한 건데,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유휴지가 여기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하게 됐고, 근데 인프라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좀 그 문화 시설들을 좀 확충해 나가서 이제 좀 최종적으로 아래다가 만들어졌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게 뭔가 그런 일들을 좀 해보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뜻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아예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됐죠. 예. 네. 그 뭐 창동 아레나와 관련해서 나 이제 또 도봉이 그 문화도시를 지금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지역과 연계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활동을 해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좀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좀 연계돼서 계속 활동을 해 주실 텐데 앞으로 또 새롭게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추가로 소개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참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이제 특히 이제 뮤지션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이런 공연 자체가 이제 많이 이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네. 이제 지금 이제 내년쯤에는 좀 더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좀 뭔가 좀 확장성 있는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네, 좀 정리된 고민을 더 소개해 주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하위의 음악을 먹고 듣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 팬심으로서 기타리스트 신대철의 어떤 이제 앞으로의 활동은 또 어떠한지 궁금하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제가 그 연주 음반은 이제 연주곡을 한 달에 하나씩 발매를 하고 있어요. 네. 바라노문 협동조합 통해서. 그래서 연주자들이 자기 앨범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음악 한다 그러면 다 가수인 줄 알지, 그냥 순수 연주자에 대한 인식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음반은 가수만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연주자도 자신의 음반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음반을, 그러니까 뭐 요즘 앨범을 잘 안 만들지만은 싱글로 계속 이제 매달 한 곡씩 발매를 해서 뭐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은 이제 하나의 뭐 완성된 앨범 같이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또 그때 되면 또 다시 또 모아서 앨범으로 또 발매도 하고 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쭉 그 바른음악 협동조합의 활동 소개부터 또 지난 과정의 역사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인터뷰 잘 들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기 도봉에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는 줄 몰랐고요. 여기 또 이렇게 마을 방송을 한다는 거는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또 역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저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은 뭐 연락 주십시오. 네. 정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 음원 협동조합 신대철 이사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